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에너지 자원 전쟁의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중동 아랍권이 새로운 지정학의 플레이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석유로 페트로달러의 근간을 제공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안보를 제공받아온 중동의 친미 권역이 새롭게 말을 갈아타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다 여겼던 상식이 송두리째 뽑히고 있습니다. 석유 산유국 기구 오페크가 플러스 형태로 러시아를 맹으로 편입시킨 데다 여기에 중국까지 급속하게 파고들면서 텃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브릭스 가입 의사도 표명함으로써 서구 위주의 국제 질서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 서구의 분할 지배 방식은 더 이상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중동, 북아프리카를 포괄한 범아랍권은 아주 강력한 블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같은 편으로 끌어들여야 세계 패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지역 국가들은 사막을 스마트 도시로 변모시키면서 이노베이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유목민족들이 석유로 쌓은 거대한 부를 바탕으로 첨단 IT 기술과 AI까지 접목된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불을 빨려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유럽권과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공이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사우디를 방문하는 시진핑의 보폭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중공 아랍권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단순히 사우디를 국빈 방문한 차원이 아니라 이 지역을 아우르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사우디는 시진핑을 최고 클래스의 의전으로 맞았습니다. 7월 21일 바이든의 사우디 방문과는 확연히 비교됐습니다. 시진핑의 전용기가 사우디 영공에 진입하자 사우디 전투기가 에스코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6대 사우디 호크가 사우디 중공 국기 색깔의 연기를 내뿜은 에어쇼를 연출했습니다. 리야드 공항에서는 왕가가 시진핑을 맞이하기 위해 총출동했습니다. 바이든의 방문 당시 지방 성장이 나갔던 것과는 의전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왕궁에서 빈 쌀만 왕세자는 시진핑과 굳은 악수를 했습니다. 바이든을 만났을 때 피스트 범프, 주먹 인사를 한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시진핑은 사우디에 대해 실크로드의 공동 창시자라면서 1대1로 해서 합작하자고 구애했습니다. 시진핑은 사우디에서 14개 걸프 지역 국가 원수들과도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의제는 무역, 에너지 등 전방위에 걸친 합작입니다. 이를 두고 중공 관영 매체들은 중아 관계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공 측은 사우디와 향후 10년 동안 10여 개 프로젝트에 합의했습니다. 타이완 매체들은 금액 총계가 9천억 타이완 달러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 9천억 타이완 달러면 한화로 38조 7,450억 원입니다. 사우디는 중공을 믿을만한 에너지 합작 파트너로 차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우디는 원유 결제 위원화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중공은 2013년부터 사우디 최대 무역 상대국이었습니다. 올해 초 사우디의 국영 에너지사 아람코는 중공 동북 지역에 100억 달러 규모의 정유 화학단지 건설에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두 나라는 우즈베키스탄의 1.5기가와트 규모의 가스 화력 발전소 건설에도 공동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다 사우디의 에이시스와 중공의 CETC는 드론의 핵심 부품 개발 부문에서도 합작하기로 했습니다. 중공은 사우디의 메카, 메디나 간 고속철도 건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지 순례 전용 고속철입니다. 시속 360km 속도를 자랑하는 고속철로 프랑스, 독일, 일본 같은 쟁쟁한 경쟁자를 제쳤습니다. 사우디가 성지 순례를 위한 고속철 건설을 중공에 맡긴 것을 보면 얼마나 유대가 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우디는 수년 전부터 미국에서 중공으로 말을 갈아타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우디에 안전 보장을 제공한다면서 고압적으로 대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카슈크지 암살을 계기로 미국은 사우디를 불량 국가 취급했다가 된통당했습니다. 시진핑이 사우디를 방문해 최고 클래스의 환영을 받자 미 백악관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백악관은 중공의 영향력 확장은 국제 질서 유지에
좋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백악관 NSC 대변인 존 커비의 멘트는 좀 황당했습니다. 미국은 여러 나라들에 대해 미중 간 한쪽에 서라고 요구한 적이 없지만 전략적 경쟁에 있어서는 미국이 지도적이고 유리한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존 커비의 말은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미국보다는 중공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미국의 표면적 맹우인 독일과 프랑스가 중공에 잘 보이려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태리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헝가리와 세르비아는 상당한 친중 국가입니다. 미국이 지시하는 대로 러시아 제재에 나섰다가 역풍을 맞는 국가들이 죄다 중공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호주도 최근 국회의원들이 타이완을 방문했지만 알바니지 총리는 호주 정부의 방침과는 상관없다면서 거리를 뒀습니다. 호주산 석탄과 소고기, 와인, 랩스터를 중공에 수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의 자신다 아덴 총리도 내년에 중공 방문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게 모두 미 바이든 행정부가 저지른 치명적인 실책입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전방에 걸쳐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인 결과가 중공의 어부지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자는 사우디를 포함한 아랍권이 중공을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는 것 아니냐고도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동남아의 빈국을 부채 함정에 빠뜨린 것은 사실이지만 사우디를 포함한 에너지 강국이 부채 함정에 빠질 일은 아예 없습니다. 또 미국처럼 인권을 내세워 내정 간섭을 하고 서구의 가치관을 전파하는 데 대해서는 질색을 하고 있습니다. 중공은 외교에 있어서 원교 근공의 원칙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과거 정권이 굴종적으로 알아서 긴 적이 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팔을 툭 치고는 했는데 사실 중공은 베트남이나 세르비아, 헝가리 국가 원수들에게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 정권이 당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굴욕을 자처한 것입니다. 중공에 대해서는 대등한 입장, 그리고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외교를 하면 될 일입니다. 친중이냐 반중이냐 이런 이분법으로 접근할 일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국익을 따지면 될 일입니다. 한편 시진핑은 사우디 방문에 앞서 장저민의 장례식을 빌어 국내 정치 문제를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덩샤오핑이 사망했을 때 장저민이 애도사를 발표했던 전례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시진핑은 장례식장에서 장저민이 육사 천안문 사태 당시 동란에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장저민은 육사 당시 상하이 서기로 있으면서 상하이시의 동요를 막았습니다. 시진핑은 이례적으로 천안문 사태를 언급함으로써 이른바 백지혁명의 재발을 경고했습니다. 시진핑은 그러면서 장저민의 유지를 이어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저민이 천안문 사태 이후 고립을 돌파하고 국제 무대로 나아간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사우디 방문의 의미를 미리부터 부각시킨 겁니다. 장례식장에는 20대 당대회 때 중간에 퇴장했던 후진타오도 등장했습니다. 시진핑의 3연임에 따라 국내 정치 투쟁은 사실상 일단락됐습니다. 후진타오의 공청단이 숙청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무성했지만 이는 중공 정치의 메커니즘을 잘 모르는 소리입니다. 시진핑은 이번에 인홍, 후창성, 짜오이더, 이렌홍 등 공청단파 인사들을 장씨, 간수, 섬서, 저장성 서기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제 상하이빵이 지배했던 연해 일선 성씨 후방 지역의 경제를 공청단파가 맡아 견인하라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이번에 장저민의 장례를 후하게 치러주면서 역사적 공적을 높이 평가하는 제스처로 상하이빵은 자연스럽게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